이런 치과는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치과만 걸러도 큰 리스크는 면할 수 있다. 병원 가서 상담하는데 얘기하면 바로 나오세요. 안녕하십니까. 20대 치아를 8세까지 이빨청춘 치과의사 김성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치과 어디 가야 되냐, 어떤 데 가야 되냐, 아파서 비용 많이 날까 무섭기도 하지만 치료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그것도 좀 그런 걸 무서워하는 거죠. 큰 굵직굵직한 사건들도 몇 개 있었어요. 대부분 좀 사무장 치과인데, 사무장 치과는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원래 병원은 의사가 자기 명의를 걸고 자기 돈으로 차려서 자기가 운영해야 돼요. 의료법상 의사가 명의는 걸어. 근데 돈은 어떤 자본가가 내는 거예요. 이를테면 어떤 광고회사 사장이 돈을 내서 병원을 차렸어. 이 사람은 명의를 걸었으니까 사실 말해 쉽게 말해 빠지 사장이지. 그러니까 이 병원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은 이 의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에요. 이게 확실히 의사가 운영하는 거하고 그냥 일반 사업가가 운영하는 거하고 병원 운영이 확실히 다르거든요. 의사들은 본능적으로 이 병원에 진료적으로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그런 본능이 있는데, 사업가들은 일단 돈이거든요. 어느 정도만 남아도 무조건 꼬거든요. 근데 의사들은 막 뒷일까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함부로 하기가 어려워요, 의사들은. 사무장 치과에서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치과는 좀 피해야겠다라는 거 크게 한 세 가지, 큰 틀에서 세 가지 정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처음에 병원 갔는데 처음에 진단 치료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그 단계에 의사가 별로 안 보는 거예요. 저는 이런 병원이 있을 수 있나? 이게 가능한가 생각, 저도 이게 의구심이 드는데,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병원 실제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신기한데, 상담실장이 뭔데? 처음에 상담실장이 보고 환자 상태를 입안 눕히고 입안에 쭉 이렇게 보고 엑스레이 보고 어떻게 할 때 치료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가 와서 또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하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불법은 아니 사실은. 왜냐면 의사가 어쨌든 컨펌 했잖아요. 근데 의사가 제대로 안 본 거지. 그러니까 불법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은데 실제로 그런 병이 있기는 있다 그러더라고.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처음에 진단치료계획 단계는 되게 중요한 단계고, 진단하고 치료계획을 세운 단계는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계인데, 그 단계에 의사가 보고 왜 이런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 왜 이런 치료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대화하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때 환자와 관계를 형성해야 되고, 그리고 환자가 내가 어떤 상태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치료를 하겠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이해해야 돼요. 물론 100%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단계 의사의 설명을 들어서 이해하는 이 단계가 환자를 치료하는 단계에서 엄청 중요한 단계거든요. 이 단계는 반드시 의사가 해야 된다. 근데 그 단계를 의사가 하지 않으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좀 예민한 건데, 가격이 이제 너무 싼 병원. 그래서 환자가 너무 많고 병원 갈 때마다 대기를 막 2시간씩 하는 병원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대기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병원들은 조금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가격이 되게 싸다는 거는, 물론 환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싼 게 땡길 수 있는데 환자를 엄청 많이 봐야 돼요. 환자를 많이 보면 환자를 제대로 보기가 좀 어려워. 사실은 저도 지금 여기 강남에 있는 병원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목동에 있다가 환자분들이 이제 저희 병원 환자들도 강남이나 이런 데로 이제 가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은 내가 강남 가야겠다 하고 저도 온 케이스거든요. 와서 이제 강남에 처음 병원을 열었는데 환자들이 좀 오게 하려다 보니까 저도 가격을 싸게 했었어요. 좀 되게 낮게도 했는데, 내가 좀 더 몸을 좀 더 많이 움직이고 좀 더 열심히 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물론 괜찮았는데 이제 환자가 점점 쌓이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게는 내가 이 병원을 장기적으로 못 하겠다. 나중에 우리 의사들이 뒷감당도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나중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니까 계속 이거를 계속 못 하겠더라고. 겁이 나더라고, 솔직히. 나중에 이제 정말 수익 구조가 안 맞고 잘 안 굴러갈까봐. 매출 대비 지출이 너무 높아서 남는 게 되게 적으니까, 그러니까 더 마음이 조급해서 환자를 많이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치료가 아무래도 내 스스로도 내가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조금 소홀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병원도 복잡하고 좀 진료가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중이 너무 겁나더라고요. 그게 참 진짜 어려워요. 어느 정도 가격이 적정한지.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싸면 조금 찝찝하고, 또 너무 비싸면 뭔가 내가 당하는 것 같고, 중간 정도 가격 하면 전 적당할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제가 병원을 고르는 기준도 한번 또 영상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우리가 이제 보면 요즘을 치면 임플란트 3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29만원 해서 환자를 엄청 끌어들이는 그런 병원들인데, 물론 환자들은 그 가격을 유혹을 이기기 참 어렵지만, 저도 가격을 싸게 해보니까 나중 생각하니까 무서워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갈 때마다 대기가 막 2시간씩. 직원이 좀 이렇게 보다가, 물론 직원이 할 게 있어요. 하다가 이제 포 그대로 얼굴에 덮여있는 상태에서 원장님 볼게요. 그리고 와서 의사같이 하고 그냥 툭 하고. 이거는 이런 병원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원장이 봐야 될 때 무조건 환자를 세워라. 세우고 원장이 가서 뭐 안녕하세요 뭐 간단하게 인사하고 오늘 이거 할게요 하고 진료를 시작해야지, 누워있는 채로 얼굴 덮여있는 채로 그냥 가서 의사가 와서 띡 하고 가고,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환자하고 의사 사이에 실력 완전 깨져버리거든요. 환자가 너무 많으면 공장형 치과가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병원은 조금 저는 안 좋다고 봅니다. 이제 세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경력이 뭐 너무 낮은 원장들이 있는 병원은 조금, 물론 저도 예전에 경력이 없었던 적도 있었고, 또 경력이 길다고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경력이 그렇게 짧다고 해서 다 못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그 경력이나 이 구력 정말 이거 무시 못하잖아요. 저도 아주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 병원에도 몇 분 계시니까 좀 짧은 경력 분도 일해봤고 뭐 긴 분도 일해봤는데, 제가 볼 때는 확실히 경력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때 말로 짬밥 무시 못하고, 그래서 한 10년은 넘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한 분야에서. 이론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학교 다닐 때나 뭐 수련할 때 다 배웠으니까 그 머릿속에 들어있거든요. 이론이 이 손으로 실제로 재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를 봤을 때, 처음 봤을 때 혹은 치료 중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요거는 괜찮겠다, 이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런 한계가 있겠다, 이런 거를 환자한테 미리미리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 예측이 돼요. 그리고 그게 몸에 딱 체화돼서 비로소 자연스러운 게 그래도 한 10년은 넘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경력이 너무 낮은 원장님들이 이렇게 뭐 대표로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굳이 경력이 있는 의사를 찾아가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치과는 한 30% 정도가 제가 알기로는 전문의를 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분야에서 이제 대학병원에서 그 분야를 더 공부하고 수련한 거는 맞긴 한데, 경력이 그래도 10년 정도 넘어가고 하면 그 이를테면 뭐 교정과 전문이다, 뭐 구강외과 전문이다, 뭐 치주과 전문이다, 보조과 전문이다,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화 과정을 공부했으니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그런 뭐 구강외과 전문이다 그러면 주변에 그런 구강외과 전문의나 교수님들 막 있으니까 의사소통 물어보고 바로바로 정보를 얻고 하는, 그게 훨씬 수월하죠. 그런 장점은 있죠. 저희 병원은 뭐 다 10년 넘었어요. 다 10년 넘었고 10년 이상이고, 다 자기 병원도 개원해본 원장님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전에도 경력이 좀 짧은 사람도 해봤댔잖아요. 확실히 구력은 무시 못하는데 제 생각에는 확실히 구력 무시 못하는 것 같고, 저도 이게 환자를 봐도 불안하지 않아요. 또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원장님들도 사실 많고, 그래서 저도 확실히 또 마음 편하고, 능숙함의 차이는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능숙함, 환자를 대하는 거나 내가 하는 이 진료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이 환자를 어떻게 설명해야겠다,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확실히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 머리에 들어있는 지식은 사실 비슷해요. 다 학교에서 배우고 다 옛날에 배운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몸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게 좀 다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치과는 거르자한 게, 정리를 해보면 이런 치과는 거르자한 게, 첫 번째는 처음 진단 치료 계획을 의사가 보지 않는 치과. 이거는 제가 볼 땐 정말 최악이다. 두 번째는 가격이 너무 싸서 환자가 막 바글바글하고, 갈 때마다 대기 시간이 1시간, 2시간 들어가서 보면 지골이 뭐 거의 다 하고, 그래서 얼굴에 포가 덮어졌는데 의사가 와서 띡 하고 그냥 말없이 가버리고, 이런 병원은 좀 안 좋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력이 너무 낮은 의사는 좀 더 위험이 좀 더 크지 않나. 경력이 그래도 10년이 넘어가는 게 좀 더 안정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치과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는 우리 환자분들은 어떤 치과를 내가 뭐 임플란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어디를 가야 되나 참 고민 많으실 텐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좀 참고하셔서 좋은 원장님을 만나서 내 시야를 80세까지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좋은 치료를 받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